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한서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벌 회장의 결혼 상대로 지목됐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인데 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그녀를 선택한 걸까? 그러나 이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서연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 한서연에게 벌어진 일은 바로 이런 꿈 같은, 아니, 악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녀가 강태준 회장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후계자로 자리를 지키려던 강도윤, 그리고 재벌 회장의 숨겨진 속내까지.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밀려옵니다. 한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작은 신발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고급스러운 봉투에 정성스럽게 적힌 자신의 이름. 봉투를 뜯자 안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써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대우그룹 강태준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대우그룹이라면 한국 최고의 재벌 가문 아닌가요? 서연은 머리를 극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지? 이거 사기 아니야? 요즘 이런 수법도 있나? 그때 집 열쇠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온 어머니는 서연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이거 봐요. 무슨 장난 편지가 왔어요. 대우그룹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데 웃기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서연아, 사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에 서연은 혼란스러웠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서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서연아. 아마 장난일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편지에 적힌 약속 장소와 시간. 내일 오후 3시 강남의 호텔 스위트룸. 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봐야겠네요. 다음 날 서연은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죠.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은 서연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은 처음이네. 서연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차갑지만 무언가 확신에 찬 듯한 표정이었어요. 앉게, 한서연 씨. 강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몸을 이끌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컸구나. 내 어머니의 눈매를 닮았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건가요? 뭐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회장님, 저를 왜 부르신 거죠?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내 손자와 결혼해라. 맙소사. 서연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결혼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랑요? 왜요? 저는 회장님 손자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강 회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너도 거절할 수 없을 거다.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제안한다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저기,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자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서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그래, 바로 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 회장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손녀다. 내 아들과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 하지만 내 아들은 너를 버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대호그룹 회장의 손녀라고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회 넘게 감춰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 아니, 강 회장의 아들은 우리가 결혼할 거라 약속했지만 정작 내가 태어나자 모든 것을 부정했단다. 가문의 반대가 심했거든.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날 찾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버려 두다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자를 후계자로 세우려나 봐. 그런데 그 손자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진짜 혈육인 널 찾은 것 같아.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하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이 결혼 받아들여줘. 우리에겐 기회야.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어머니마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니.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그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자신은 누구인 걸까요? 한서연? 아니면 강무엇? 그날 밤 서연은 스스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호그룹 후계자를 검색했죠.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중 눈에 띄는 옛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대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실종된 아기, 영원히 베일 속으로.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한서연. 서연은 충격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강 회장이 자신을 찾은 거였군요.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자 집 앞에 검은 차들이 여러 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이 서연의 집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어머니를 깨웠어요. 엄마, 누가 왔어요? 대호그룹 사람들 같아요. 어머니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통해 도망갈 생각을 했지만 집 뒤쪽에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내가 나가볼게. 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방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몇 분 후 어머니가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강 회장님이 너를 지금 당장 보고 싶다시는구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안 가요. 나 납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대. 내가 안 가면 우리 집 보증금을 빼앗을 거래. 서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벌써 협박을 시작한 겁니까?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어머니가 곤란해질 테고 정면으로 대응하자니 너무 무서웠죠.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지나가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넌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뒤돌아보자 세련된 슈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또래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답했어요. 내가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강도윤이라고 해.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남자가 강 회장의 손자? 그녀를 경멸하는 듯한 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난 당신과 결혼할 생각 없어요.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화가 치밀었지만 그냥 참기로 했어요.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썰렁했어요. 도윤은 서연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윤은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댁.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 테스트해 보실 거야. 서연은 이제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대호그룹 본가는 예상대로 웅장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저택 앞에 서자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지 실감했죠. 넓은 정원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강 회장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아. 강 회장의 말투가 갑자기 친근해진 것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도윤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갑자기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제 약혼자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강 회장은 차분하게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서연이는 내 사촌이야. 내 아들의 딸이지.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촌? 그럼 결혼은 무슨 소리지? 무슨 말씀이신지. 강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손녀다. 하지만 내 아들은 널 버렸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강 회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던 내 아들은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지. 그리고 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강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녀석은 내 친손자가 아니다. 가짜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서연도 믿을 수 없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아버지, 농담이라도 심하십니다. 도윤이 소리쳤어요. 강 회장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산됐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고아를 데려와 키웠지. 그게 바로 너야, 도윤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그래서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진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 피를 이어받은 내가 대호그룹을 이끌어야 해.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즉 현재 후계자로 알려진 강도윤은 사실 진짜 재벌 후계자가 아니었고 강 회장은 그를 밀어내고 서연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운명이야. 내 속에 흐르는 건 대호그룹을 이끌 피니까. 도윤은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에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도윤에게 서연은 단순한 결혼 상대로서의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대호그룹 본가의 넓은 객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싸움에 휘말린 것이었죠. 정말 미쳤나 봐.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닐 거라고 서연은 직감했어요.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겠다고? 도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난 대호그룹의 후계자로 교육받았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도윤은 피식 웃었어요. 그럼 여기서 나가. 할아버지에게 관심 없다고 말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단순해 보였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강 회장님이 허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도윤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것을 본 서연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도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서연의 말이 그의 상처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야. 20년 동안 난 이 자리를 위해 살아왔어. 너 같은 애가 와서 하루아침에 빼앗아갈 수는 없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후계 따위에도 관심 없어요. 그냥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럴 수 없다, 서연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선택권이 없어. 이 가문에 태어난 이상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도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서연은 이제 자신이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다툼에 끼어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재벌가의 음모나 권력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고요. 서연의 외침에 강 회장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이미 늦었다. 내일부터 너는 대오그룹의 임원으로 발표될 것이다. 도윤이랑 함께 일하게 될 거야. 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분명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할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업 경영은커녕 기본적인 비즈니스 지식도 없을 텐데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너희 둘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거다. 서연은 이제 거대한 재벌 가문의 내부 싸움에 본의 아니게 완전히 휘말려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사진이 모든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오그룹 회장의 숨겨진 손녀 발견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가 강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어젯밤 도윤과의 대화 후 그녀를 본가 정원으로 불러 사진을 찍자는 강 회장의 제안이 이런 의도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은 신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불이 났고 문자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죠. 방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님, 오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에 회장님과의 미팅, 11시에 도윤님과 회사 견학, 오후엔 이사진 미팅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9시 30분까지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비서가 나가자 서연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죠. 서연은 직접 강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게.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할 말이 있어요. 강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들의 장기판 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강 회장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단다. 너의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하실 수 없어요. 전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마. 도윤이와 함께 회사 견학을 다녀오거라. 그 후에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서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이것이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견학쯤이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과의 회사 견학은 뜻밖에도 흥미로웠습니다. 대오그룹의 규모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직원들이 도윤에게 보이는 존경심도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도윤의 변화였습니다. 어제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우리의 신제품 연구실이야. 여기서 개발 중인 기술들이 미래를 바꿀 거야. 도윤의 설명에 서연은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원들의 복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견학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빌딩 옥상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구나. 도윤이 말했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미워 보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도 사실은 희생양이었구나. 강제로 끌려와서.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이 상황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서연과 도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서서히 이해의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둘 다 강 회장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널 후계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서연은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데요? 도윤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그룹 내 권력 싸움을 겪고 계셔. 내 아버지, 아니, 내 양아버지가 이사회와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해. 그래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던 거야.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짜 혈육이라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큰 무기가 돼. 게다가 내가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서연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군요. 강 회장도 어머니도 그리고 처음에는 도윤도. 그럼 당신은 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용당하고 있어. 내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내 존재의 가치는 사라졌어. 하지만 난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준비했어.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게 계획이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서연은 강 회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서류들을 찾아야 했죠. 그 서류들은 강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였다고 해요. 여기 있다. 서연이 서류철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강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너를 과소평가했구나, 서연아. 서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은 위협적이지 않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윤이가 널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그 서류들은 가짜야. 내가 훔치는 모습이 찍히면 그는 널 배신자로 만들 수 있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도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게임은 끝났다. 서연아, 너는 내 손녀가 맞지만 내가 널 찾은 진짜 이유는 회사 때문이 아니었어. 난 그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이미 죽어가고 있다. 말기암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죽기 전에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어.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해프닝처럼 느껴졌어요. 강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널 버렸을 때 내가 막지 못했어. 그건 내 평생의 후회야. 이제라도 널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됐구나.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들의 장기판 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강 회장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넌 자유롭게 살아도 돼. 서연은 결국 강 회장의 음모를 폭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후 한 여성 사업가로 성장한 서연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기업이 대오그룹과 협력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오그룹의 새 회장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죠. 강 회장의 유언대로 서연은 대오그룹의 대주주가 되었지만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딸에서 재벌가의 손녀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서연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지 못했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한서연의 예상치 못한 인생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벌가의 손녀라는 신분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가 느껴지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평범한 회사원의 이야기. 그가 진실을 알게 된 방법,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